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식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YG 엔터 실적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은 잠깐 보긴 했는데 당기순이익은 영업외 실적이 포함돼서 그런지 한 200억 정도 이렇게 흑자가 났더라고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과거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YG 플러스 실적도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실적이 어떤지도 몰라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YG 플러스 주가가 다시 또 불을 뿜었습니다. 그 거래량이 이제 폭증을 했는데 오늘 YG 플러스만 강세를 보인 게 아니죠. 엔터주가 불을 뿜었습니다. 엔터주가 불을 뿜었어요. 처음에는 다소 이제 YG 플러스가 장 초반에 5,000원까지 이제 하락을 하는 등 강한 하락 흐름을 좀 보이기는 했어요. 오늘 엔터주 흐름을 보면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이제 YG 플러스가 6% 320원 올랐죠. JIP가 1.19%, YG 엔터가 4.57% 오르면서 61,800원, SM이 2.62% 올라서면서 102,000원, 하이브가 3.75% 강세를 보이면서 26만원을 넘어선 26만 2,5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엔터주가 불을 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YG 플러스는 2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예. 2천만 주면 대단히 많은 거죠. 6% 변동이 있었는데. 하여튼 최근 엔터주 흐름은 기운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주봉에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예,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주가가 이제 1,000원대로 밀렸는데 왜 그런 줄 아시죠? 2018년 1월 달에 이제 버닝썬 사태가 터져요. 그래서 YG 문 닫으라고 그런 요구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바닥을 기죠. 거의 망할 뻔도 했는데, 근데 또다시 여기에 이제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죠. 1,000원을 이제 밑도는 660원까지 이제 주가가 추락을 하는데, 이걸 극적으로 돌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예, 기적 같은 일인데, 예, 블랙핑크가 등판을 합니다. 이 첫 정규 앨범으로 이제 이 등판을 6월 달에 하는데, 이때죠. 이때 이제 How You Like That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한가가 연결이 됐죠. 그죠? 이때도 이렇게 상한가가 이제 연결이 됐어요. 결국 주가가 이제 거의 9,000원선까지 치받았는데, 요런 당시하고 좀 비슷하죠. 로제 아파트보다는 이때 강도가 이제 훨씬 더 컸어요. 그러면서 블랙핑크가 이제
글로벌로 굉장히 그 성장을 하죠. 글로벌 샤넬 포함해서 이제 뭐 디올 뭐 이런데 전부 이제 글로벌 앰버서더들이 되고, 이 기간이 이제 굉장히 그 전성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기간이.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는지 좀 이 조정을 주는 구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이 코로나19가 터져서 2020년과 2021년도는 이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예, 오프라인 공연들을 맘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뭐 앨범이나 광고, 뭐 굿즈 판매, 이 블랙핑크가 그 최고치로 그 빠르게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하던 시기였고, 이때는 빅뱅이 이제 제대로 해서 빅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아이콘도 있었고, 위너도 있었고, 또 트레저가 뒤를 받쳐주고 있었고요. 이 2020년 이제 한 10월 달 정도에 트레저가 데뷔를 해서 트레저도 이 받쳐주고 있었고, 신예니까요. 악동 뮤지션도 있었고, 그래서 2020년도는 라인업이 굉장히 그 탄탄했어요. 2021년도. 예, 이때가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예, 하이브와 협업하면서 220억 뭐 최고치로 2021년도 이제 영업을 이익을 내죠. 이 연초에 이제 하이브와 협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이브의 이제 그 높은 앨범 판매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최고의 그 YG 플러스 역대 최고의 그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2022년도 좀 주춤거렸어요. 예. 이제 이 주가 높은 데서 좀 이렇게 좀 하향을 했는데, 항시 이 지점을 받쳐주는 지점이 어디였었냐면 4,000원이었어요. 대략 하이브하고 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4,000원이면 강하게 방어를 하는 그런 지점들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방어선이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돈을 못 벌다가 이제 뭐 영업이익을 이제 크게 내는 돈을 버는 기업으로 바뀌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 4,000원까지 추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그 회복을 하는 그 계기는 역시 또 블랙핑크한테 왔어요. 네. 이때 2022년도 이제 9월 달에 블랙핑크의 범핑크 두 번째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되죠. 그죠? 그리고 네, 월드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10월 달부터 KSPO 돔 시작해서 9월 달까지 진행이 됐는데 대략 요때까지. 근데 주가는 이미 이 5월 달 정도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 월드 투어가 채 끝나지 않은 그런 지점에 5월 달까지만 주가가 상승하고 이때부터는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빅뱅의 이탈이라든가 추가적인 악재들이 계속 있었고, 뭐 비상계엄도 있었고 어도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최고로 좋았을 때는 이 블랙핑크가 강력하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다. 예,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떠나주는 요때였다. 그냥 굉장히 핵심이죠. 이번에도 주가를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 다 이게 뭐예요? 로제 아파트, 블랙핑크의 2025년 월드 투어 일정 공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2020년도부터 YG 플러스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블랙핑크가 핵심이다.
근본이다. 블랙핑크가 넘사벽이 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캐시카우로 많은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YG 플러스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았고요. 여기에 하이브와의 협업이 이어지면서 실적이 탄탄하게 그래도 100억 이상 2023년도도 200억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면서 어느 정도 주가는 한 6천원, 5천원 이 정도는 언제든지 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캐시카우인 블랙핑크가 개별 계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급락을 했죠. 그죠? 안 돼서 주가는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그나마 이제 배문이 새롭게 데뷔를 해서 이제 약간 그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블랙핑크의 완전체 계약에 따른 컴백과 월드 투어 이러한 기대 때문에 이제 현재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뭐 SM도 지금 신규 론칭이 되고 뭐 NCT 이런 데도 잘 나가고 JYP도 스트레이키즈 또 트와이스 뭐 잘 그 유지되는 라인업들이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실적들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제 구력들이 쌓이다 보니까 각 엔터 기업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그룹들은 그 콘서트 규모를 보면 되게 스케줄이 커요. 스케일이 커요. 하이브 쪽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NCT 쪽도 그렇고 그 굉장히 그 스타디움급 이런 데서 다 그 공연들을 하기 때문에 규모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 새벽 안개처럼 스멀스멀 이렇게 어떤 기운이 일어나다가 아침에 해가 반짝 뜨는 그런 세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새싹이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순간에 이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수급 그 올라오는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려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다 매도를 하고 또 거대한 세력들은 매수를 엄청 단행하죠. 그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수가 단행이 되려고 그러면요. 개인들은 하질 못합니다. 개인들은 하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세력이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게 주잖아요. 60주? 60주 이평선이잖아요. 그죠? 60주 이평선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3,800원에 있어요. 아, 이렇게 좀 이렇게 쭉 이 60주 이평선이 그냥 치고 올라가면 제일 좋죠. 그죠? 지금 이런 과정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서.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지금 이 60주 이평선이 다시 우상향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걸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봉에서 보면 일단 여기 지난번에 이제 로지 아파트로 7천원 선까지 이렇게 터치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7천원. 그러면 이전에 이제 7천원까지 이렇게 몰려있던 이 물량들은 다 빠져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지겨워하면서 전부 다 물량을 다 던지고 빠져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물량은 요게 남아있죠. 그죠? 자, 7천원 이하는 다 빠져나왔다고 보고요. 뭐 너무 오래 물려 있었으니까 예, 요번에 요
7천원까지 주가가 이제 상승해 주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7천원 이하에 물렸던 사람들은 빠져나왔을 공산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은 요 7천원 위에 그 다음에 최고 이제 만원대까지 요 부분인데 거의 어디에 물려있냐면 7천원과 8천원 사이에 여기에 물려있어요.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7천원대에서 8천원대. 네, 6천원 이상은 요 물량밖에 없어요. 요 물량.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요 6천원, 7천원대 사이 사람들이 다 매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의 많은 물량이 해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꿈꾸는 거는 작은 꿈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다시 한번 이 만원에 가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한번 넘어보자. 예? 역사적 신고가 한번 우리도 써보자. 미국에 뭐 M7만 쓰란 법이 있냐?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어디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지역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요 부분만 좀 빠르게 해소를 하면 이쪽 부분에는 물량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상은 물량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화해되는 물량이 적으니까 작은 돈으로도 주가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예, 지금 이제 60주가 3,862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요 부분. 60주 가격이 이제 3,862원이라고 했는데, 요 60주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주 한 절반 정도 되죠. 그죠? 한 30주 정도. 요 낮은 가격이 이제 사라지면서 만일 이제 이 5,500원 뭐 이 이상으로 주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높은 것들이 계속 이제 주 단위로 반영이 되면서 이 60주 이평선을 높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5,500원 이상만 계속 유지가 되면 지금 3,862원 60주가 아니라 4,000원, 4,500원, 5,000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전례가 있는데 여기도 낮았잖아요. 그죠? 60주 이평선이 낮았다가 갑작스레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60주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죠. 그죠? 자,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높은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빠르게 60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이것이 빠르게 해소가 되면서 62평선이 빠르게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핵심에는 블랙핑크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레저도 남아있고 지금은 글로벌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베이비몬스터가 뒤를 받치고 있고 방탄소년단도 군백께서 제대로 하고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체제를 잘 갖추고 있고 신규 론칭도 YZ도 하이브도 있을 것이고 더 블랙 레이블의 태양이나 로제나 또 혹은 미아우 이런 데가 이제 성장을 해나가면서 다룰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이제 미리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 이제 간곡히 좀 이 따뜻한 주주로서 부탁을 드리면 최소한도 이 블랙핑크가 이제 4월 달에 코첼라 개별 활동이 있으니까 이 완전체 활동을 해서 글로벌 콘서트를 대규모로 치르려고 그러면 이제 미리 사전 연습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한두 달 이상은 이제 연습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저는 이제 대략 지금 개별 활동 앨범 내고 뭐 이런 코첼라 활동 4월 달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 5월 달이나 6월 달, 7월 달 콘서트 남겨두고 한 달 전쯤에 이 컴백이 이루어지면서 2022년도 이제 월드 투어 떠날 때 9월 달에 이제 봄핑크가 발매되고 10월 달에 월드 투어를 떠났잖아요. 그것처럼 대략 한 6월 달이나 5월 달쯤 컴백을 하고 좀 방송 활동 이런 것도 조금 하고 예,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월드 투어를 떠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컴백할 때도 주가가 또 움직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곡을 새롭게 낸다 이렇게 되면 뭐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순식간에 몰려들어서 대기해서 이제 음악을 듣고 뭐 하루에 거의 뭐 1억 뷰 가까이 이제 조회수가 나오는 그런 음악이니까 아무래도 그 당일날 뭐 하루 이틀 뭐 이럴 때 이제 주가가 막 들썩이기 시작하거든요, 보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6천 원이나 만약에 그 정도를 유지해 주면서 이렇게 4월달, 5월달 이렇게 진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만약에 30% 이렇게 변동이 된다 그러면 7,800원, 8,000원 막 이렇게 근처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도 이때까지는 우리가 따뜻한 주주로서 좀 홀딩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뭐 매도하셔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때까지는 굳이 뭐 일이 일비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YG 플러스는 전체적으로 주봉에서 보면 그런 좀 과정을 거쳤다. 여러분들 이제 과거 이 역사가 이해가 편하죠. 그죠? 이렇게 주봉으로 보니까 2019년도부터 버닝썬 사태, 코로나19,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2022년 220억 최고 실적, 뭐 2022년 월드 투어, 그리고 완전체 계약에 대한 문제, 빅뱅 군대 문제, 아니 저기 방탄소년단 군대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빅뱅도 크게 기대만큼 활동을 안 해준 거 이런 부분들의 이제 실망감 이런 것들로 주가가 내렸다가 네 2024년도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증시가 대단히 어려웠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도 사태 포함해서 라인업도 부재하고 실적도 나쁘고 이래서 주가가 2,000원대까지 내렸다가 이제 빠르게 뭐 6,000원 가까이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 좀 옮겨 보면요. 지금 거의 비싸게 움직였어요.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데드 크로스가 여기까지 났죠. 그죠? 예, 데드 크로스가 이제 길게 이 구간까지 발생을 했고, 예, 2020, 사년도 이제, 네, 빠르게 로제 아파트로 이제 다시 골드 크로스가 형성이 됐다가, 예, 요것이 이제 조금 약간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이 골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20일 이평선이에요. 네. 20일 이평선이 이제 60일 이평선을 뚫고 있죠. 그죠? 그만큼 신뢰가 강하다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가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죠. 집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죠? 어쨌든 집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지금 현재 그 네, 오늘 이제 24.92%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격이
작지 않죠. 그렇죠? 지금 62평선과 이격이 24.92%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격이 작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집으로 가려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나 집으로 갈래. 나 집으로 갈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얘기죠. 집이 어디예요? 4242원이잖아요. 그죠? 4242원. 지금 현재 62평이 4242원인데 현 주가는 5650원이에요. 오늘 6%나 올라서 320원이나 올라서 2천만 주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5650원까지 오르면서 60일 2평과 이격이 더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집에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집에 갈까? 그래서 이 선을 연장해 보는 거죠. 이게 60일 이평선인데 지금 만약에 20일 이평선 기울기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렇고요. 60일 이평선은 조금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좀 뒤로 이렇게 따라 올라갈 텐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린다고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쭉 이제 거보는 거죠. 이렇게. 아, 이게 강하게 하락을 하면 4,700원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겠네. 뭐 자칫하면 5,000원까지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락을 바라는 게 아니고 염두에 두고 계시라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하루에 6% 올랐는데 6% 내리라는 법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처럼 5% 이상 하루에 쭉 그냥 장대 음봉으로 뽑아버리면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5% 하락을 해도 이미 주가가 한 10% 내리면 이 정도까지 한 5% 내리면 이 정도까지 하락할 거야. 이런 걸 미리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 주가가 하락해도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하루에 내려오진 않겠죠. 뭐 이렇게 공방을 펼치면서 여러 일에 걸쳐서 뭐 내려올 수 있겠죠. 근데 한 번은 닿는다 이런 얘기예요. 어제는 이제 요 5,300원대에서 이렇게 걷으면 지금은 이제 5,600원대에서 거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 이제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죠. 하락을 하더라도 한 5%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된다.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주가가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집으로 가고 싶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려볼 때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이 이격이 높아지면 어디선가는 62평선과 만나게 되는 지점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눌림목이 작동하면 기회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 그러면 주가가 견디질 못하고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7,000원까지 올렸다가 여기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면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는 과정에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요만큼만 악재가 쏟아지다가 더한 악재, 여기서 악재가 안 나오겠지. 또 추가적인 악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리 예측된 게 아니고 1년 이상 이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은 아무도 몰라요. 신도 몰라요. 신도 몰라요. 다만 누차 얘기를 드렸다시피 분위기는 되게 좋다. 지금 엔터는 관세 뭐 이런 것도 상관이 없고요. 아티스트들 가서 공연하고 매출 발생시키는 거니까 단지 환율이 좀 불리할 수 있죠. 예, 환율이 좀 불리할 수 있고 특히 미국 공연 같은 데가 많으면요. 예, 달러로 받아가지고 원으로 환전해서 수익을 정산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1,400원이 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는 뭐 좋은 주가 흐름이 현재는 연결이 돼서 2,000원 참 악몽 같은 2,345원 2024년도 9월 9일 날 기록했던 이 주가에서 거의 뭐 100% 이상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대략 요 3,000원 여기 어디 부근에서 사시는 분들은 올해 100% 이익이 날 거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하면 100% 이익이 날 거다. 그런 얘기는 제가 요 부분에서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요 2,000원 내려갔을 때도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드렸고요. 왜냐면 제가 여기 선에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 구간도 제가 다 견디면서 글을 드렸고요. 님들에게 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 뭐 조금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한 100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던데 글쎄 내일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일본 당근마켓 메루카리랑 그 벌이는 NFT 불가대체 토큰의 그 영향력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크게 올라서 그런 부분에 일부 주가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장 초반에 이제 5,000원 초반까지 내려오고 뭐 5,000원도 위협받고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일어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냥 엔터주들이 전부 보니까 강세더라고요. YG 플러스만 약세였어요. 그러다가 뭐 오늘 가장 강한 그 엔터 종목이 됐어요. 제가 늘상 얘기 드리죠. 이건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이다.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신나게 내리니까 항시 5% 정도는 급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마음속에 열어두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 YG 플러스 따뜻한 주주분들은 마음이 좀 포근해지셨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또 님들과 함께 이렇게 향기롭게 주식 여행도 동행하게 돼서 물론 하다 보면 2,000원까지 떨어지는 그 모진 고난도 겪고 그때도 정말 눈보라치고 북녘에 사풍이 불어오고 헐거벗어서 굶주리고 막 이런데도 꼭 가야만 하는 길이잖아요. 이 길이 주식의 길이 주식 여행의 길이 저 북망산에 누워있으면 이 길을 걷질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주식 여행의 길을 향기롭게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향기로운 모든 길이
어떤 꽃들이 만발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타는 목마름으로 사막과 같은 환경도 만날 수 있고요. 정말 온몸이 그 살이 떨리는 그 상력의 북녘의 그 사풍을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 꽃길을 걷는 그 시간은 잠깐이에요.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100일이 있으면 99일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주식하면서 오로지 배울 것은 인내심, 기다림,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눈이 빠지게 마음이 터지도록 기다리는 일뿐이에요. 주식은 기다리는 일뿐이에요. 우리가 높은 산의 정상에 잠시 머물듯이 주식도 잠시 고점을 주고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이 좋아서 기분이 좋긴 한데 주식은 항시 이렇게 건방을 떨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겸허하고 겸손해야 되고 주식 시장 앞에 마음을 좀 정갈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뭐 많이 올랐지만은 마음은 좀 겸허하게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은 마칠게요. 장시간 또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내일 와이즈 플러스 끝나면 또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님들과 또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